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고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 공포입니다. 전 세계 증시를 흔드는 이 코로나 이제 새로운 또 변이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어떤 공포와 발작,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6시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유럽과 이제 미국의 선물,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급락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특히나 이제 홍콩 시장에서 이제 뭐 이 새로운 변이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항생 지수도 오늘 뭐 급락하게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매크로 지표 자체도 뭐 빅스 지수가 튀고 환율이 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제히 이제 뭐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전 세계 증시에 대한 어떤 뭐 약세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누 변이에 대한 어떤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 증시를 뒤흔드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질지, 일시적으로 좀 발작 정도에 불과할지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부도 같이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정리, 그리고 이슈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이제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4% 밀려서 2936포인트 마감했고요. 오늘 상승 종목수 100종목, 하락 종목수가 거의 800종목이니까 뭐 압도적으로 완전히 약세. 코스닥 0.96% 약세 마감했고요. 1005포인트, 1000포인트는 좀 지켰는데 오늘 약세 흐름 속에서 거래가 대금이 좀 터졌네요. 14조 수준이면 적지 않게 터졌다 볼 수 있고, 하락 종목수가 1100종목, 상승 종목수 230종목으로 압도적인 하락 종목 수를 냈습니다. 코스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00억, 3700억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900억 순매수, 기관은 486억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강했다는 거죠. 코스피 대비해서. 선물시장은 외국인이 2600계약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 증시 주변 자금은 60조 원대 계속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지금 현재 선물은 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1.4% 밀리고 있고, 다우 선물이 이제 많이 빠지죠. 2.3%.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있는 거고는 이제 4% 정도 빠지고 있고, 니케 증시 오늘 2.5% 빠졌고요. 홍콩 증시가 많이 빠졌죠. 2.6% 빠졌습니다. 대만도 1.6% 빠졌고, 상해 증시는 0.5% 빠지면서 그나마 좀 방어를 했다. 전 세계 이제 흐름들 한번 체크해보면, 원달러 환율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튀었죠. 0.4% 이렇게 좀 튀는 흐름들 좀 전개됐고, 일본 니케 증시가 2.5%, 와, 이 중장기 비평선 밑에까지 쫙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홍콩, 차이나 기업 쪽의 지수도 2.6% 급락하는 흐름으로 전 저점 부근까지 눌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전개되면서 좀 좋진 않은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제 업종 차트도 보면 코스피 차트, 음봉 크게 좀 만들면서 전 접점 부근에 조금 다다른 형태. 코스닥 지수도 여기 중장기 평선, 이제 오늘 60일선 주요 이평선 깨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 어쨌든 오늘 뭐 코로나 관련된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1.2% 상승하는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도 3% 상승하는, 뭐 어차피 이제 셀트론이든 SK 바이오사이언스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7% 상승했죠. 어쨌든 코로나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바이오 섹터는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기조의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된 섹터 테마단들, 그런 쪽으로 이제 강세인데, 오늘 NFT, 블록체인, 게임 쪽도 반발 매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컴투스, 조이시티 9% 상승, 위메이더도 2.8% 상승, 펄어비스도 2.7% 상승하면서 뭐 고공권에서 쉽게 바로 꺾이는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상화폐 쪽으로도 최근에 비덴트가 8.6% 상승으로, 와, 여기서 뭐 그냥 3배 튀어버리네요.
그런 흐름 나타내고 있고, 게임주 쪽에서는 NFT 관련해서 뭐 게임비 다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이렇게 좀 되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1.2%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NFT 관련해서 뭐 아프리카 TV도 2% 상승하고, 예, 뭐 서울옥션이나 이런 쪽은 또 하이브도 3.5% 빠졌네요. 오른쪽도 있고 빠진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 백신 쪽, 예,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거 뭐 그냥 뭐 시세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반등 나오는 흐름, 6% 상승. 올릭스도 이제 mRNA 백신 만드는 기업이죠. 5.7% 상승.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그런 백신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고, 진단키트가 가장 강했죠. 랩지노믹스 24% 상승했는데 시간 외로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시젠 17% 상승, 수젠텍 15% 상승. 신풍제약은 완전 죽었는데 뭐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 10%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SE바이오센서도 9% 상승하면서, 야, 이때 막 사람 죽이는 정도였는데 되돌림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 번 다지기 받으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이오 주식의 변동성이 이렇게 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결국 코로나 백신을 위탁도 하고 위탁 생산도 하고 자체 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추세를 완전 돌려버렸네요. 바닥 다지기 하고 돌리는 흐름. 진단키트 또 휴마시스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뭐 사실 뭐 코미팜,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반짝 상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수급이 돌았지만 셀트론 이런 것들이 진배이죠. 어쨌든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 이렇게 좀 나와줬고, 그리고 NFT 게임, 모바일,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 내지는 전고점 돌파시키는 흐름들 나온 것들, 그 정도가 오늘 좋았지 뭐 나머지는 싹 다, 특히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완전 박살났네요. 파라다이스 3% 하락하면서 완전히 최근에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 하나투어 1.8% 약세, 중기 이평선까지 깨버렸네요. 강원랜드도 2.8% 빠졌고요. 하이트 진로도 회식을 못하죠. 이렇게 되고 있네요. 하이브 빠졌고, 콘텐츠는 뭐 미리 빠지고 있었으니까 J 콘텐츠리 5.7% 빠졌고, 뉴도 10% 빠지는 흐름들. 엔터주들도 이제 빠지네요. SM 5% 빠졌고요. YG 엔터 4.7%, JYP 5% 빠졌습니다. 바이오 쪽은 빠진 쪽도 있기도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들 보여줬고, 뭐 괜찮은 종목이나 이런 쪽,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4.9% 튀었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포틱스 4%대,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이 2.3%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2.5%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1.4% 상승. 이따 공급 계약 소식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레고캠 바이오도 3.9%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 반도체 빠졌네요. 테스 4%. 와, 반도체 최근에 다시 밀리네. PSK 3% 밀렸고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 축도 밀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면서 오늘 시총 대형주들 다 빠졌다 보면 돼요. 지수 영향, 그리고 이제 변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작용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카카오 빠졌고, 네이버도 빠졌고, LG화학, 현대차, 기아 다 2% 정도, 내외 정도 빠졌습니다. SK바이오센스 9% 상승한 흐름. 카카오페이는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상승했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 5% 빠졌고요. 정유업이 하여튼 뭐 위드 코로나 늦춰지면 뭐 정유업 안 좋으니까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IT 뭐 이쪽 다 빠진 것 같고요. 이거 뭐 무차별적으로 빠져서 어떻게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 종목들, 코로나 관련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 그래도 2차전지 쪽에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동아기업 플러스 냈네요. 대주전자에도 7% 상승. 그래서 상승한 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 보여줬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순매수 쪽 보면요, 야, 확실하게 인버스 2X를 고퍼스라 불리죠. 요거를 뭐 기관이 1600억 샀네요. 1800억 동시순매수. SK바이오사이언스 9% 상승, 위메이드,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셈, 2차전지 쪽 좀 있고요. 예. LG노텍은 와, 이런 날도 사네요. 72억 정도 들어왔고, 대덕전자 최근에 좀 좋습니다. 1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한전기술, SK케미칼 순매수 들어왔고, SK아이테크놀로지 2차전지 일부 또 수급과 함께 상승 흐름 보여줬죠. HK이노엔이 오늘 수급은 좋았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블록딜 때문에 빠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예, 메디카 홀딩스 유한회사는 지분이 이렇게 빠졌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간의 대량 거래 블록딜로 해서 이렇게 물량이 돌렸네요. 요 부분이 이제 작용해서 이제 오늘 빠진 것 같아요. 블록딜 싸게 샀겠죠? 시가보다 싸게 이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영향으로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진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위메이드, 대주전자, 에코프로 BM, 게임빌. 오늘 뭐 NFT 게임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되려 좋았던 흐름들 볼 수가 있죠.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체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와,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물 지수가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5시 40분이거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1.3% 빠지고 있고, 다우 선물도 이제 2.3%, 러셀의 2000 선물 쪽도 4.4%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빅스 지수, S&P 500 이제 빅스 지수,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요게 지금 15% 급등하면서, 야, 이거 뭐 조금 심각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유럽 증시 지금 대부분 한 3%대 약세 보이고 있고, 일단 오늘 뭐 일본 증시, 홍콩 증시 이제 급락하면서 여기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급등했고요. 어쨌든 뭐 전염력이 매우 강한 코로나 변이가 등장했다. 전 세계가 이제 초긴장 상황이 이제 돌입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세계 이제 보건기구 WHO가 이제 긴급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서 아마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뉴 변이라는 거를 우려 변이로 지정할지의 어떤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어떤 추이 이어지고 있고, 역대 세 번째 규모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데, 뭔가 좀 위드 코로나 정책들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이제 글로벌 국가들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유럽이 지금 전면 봉쇄로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지금 강력한 또 변이까지 발견됐다는 소식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보다 더 전염력이 강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외신들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변이인 누 변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WHO는 26일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누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WHO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서 주의해야 할 변이를 우려 이제 변이와 이제 관심 변이, 이제 우려 변이로 지정되면 이제 가장 그 요지가 되겠죠. 지정해서 관리한다. WH는 지난 5월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그 외에 알파, 베타, 감마 변이도 우려 변이에 해당한다. 일단은 이 변이에 대해서 모든 게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WHO 기술 책임자가 얘기하기에도 우리는 아직 이 변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다만 이 변이가 많은 도료 변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하고 있다. 일단 뭐 WHO 촉각을 곤두세운 이 뉴 변이는 이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했다.
아프리카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이 변이가 또 다른 변이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막 그 백신을 막 입도 손매해가지고 자기들 막 백신 접종을 높이는 게 뭐 사실 해답이 아니죠. 전 세계 모두 백신을 맞던지 대책을 글로벌적으로 이제 펼쳐 나가야지 코로나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자기들 국가만 뭐 살겠다고 그러는 게 결국은 옳은 방향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그래서 누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의 도로변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많을수록 이제 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6개 도로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감염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 쉽게 이제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까지 누 변이 감염자는 이제 10명 수준으로 많진 않은데 이게 이제 뭐 퍼지면 급속도로 퍼질 거니까 돌연변이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 변이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모델링을 해본 건데 델타 변이, 베타 변이의 어떤 전파력보다 이제 발생 이후 이제 전파력보다 이제 누 변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전파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모델링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가 굉장히 좀 텐트럼 발작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었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선물이긴 하지만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게 굉장히 좀 무섭네요. 그리고 전 세계 환율이 일제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게 일단은 이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또 강력한 변이로 인해서 이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그게 증시에 당연히 직결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매크로 지표를 굉장히 안 좋게 딱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여기 이제 이 셀트론에 있는 내용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이제 이건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요 것들이 세포 안으로 이제 침투할 수 있게 하는 그 열쇠 자물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 세포 표면에 있는 AC 수용체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면 굉장히 전파력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바이러스가 이 딱 결합해가지고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할 수 있게 만들면서 바이러스가 또 이제 우리 몸에 침투해서 증식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증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증 환자가 이제 장기를 망가뜨리고 하면서 중증 환자가 발생되는 그런 원리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가 많이 될수록 전파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항체 치료제나 이제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사에서는요, 이 환자가 1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인데, 하여튼 기사마다 좀 틀린데요. 여러 가지 기사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홍콩 증시가 이제 급락한 것도 홍콩에도 이제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의 2배의 어떤 위력이다. 돌연변이가 32개. 그래서 백신 내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고, 영국이 남아프리카발 입국을 금지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영국과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등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영국 보건안전청이 이제 발표를 했네요.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신종 변이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기반하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극적으로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으며 돌연변이 수는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한다. 그래서 그만큼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현재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종 변이는 이전의 감염으로 획득한 이 자연 면역과 항체가 생긴 거하고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 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영국의 보건안전청이 헛소리 할 리는 없잖아요. 다 알아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항체, 그리고 지금 출시된 그런 백신의 어떤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의 어떤 그거를 다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도론 변이를 가지고 있다. 진짜 오늘 무섭게 반응한 이유가 있긴 한 것 같네요. 어쨌든 실제 뉴 변이는 이 부분에서 델타 변이보다 약 2배 많은 변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현재 뉴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59건 확인됐다. BBC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아까 뭐 10건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지역으로 보면 남아공 동북부 하우텐 지방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8개 지방으로 퍼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야, 이거 무서운데. 뉴 변이의 최초 발견은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였다. 이후 보츠와나에서 2건이 더 확인됐다. 이어 6건은 남아공에서 발견했다. 남아공에서는 하우텐 지방을 중심으로 100여 건의 표본이 확인됐고 이 중 상당수가 뉴 변이 감염자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뉴 변이가 확인됐다. 홍콩의 사례는 남아공을 방문하고 돌아온 홍콩인이 감염된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뉴 변이가 벌써 아시아에 상륙한 것이다 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급락한 이유죠. 뭔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면역학자인 톰 피콕 박사는 변이종의 바이러스 정보를 유전체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리면서 매우 많은 양의 스파이크 도론 변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긴급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비상일 것 같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다면 이건 뭐 가히 공포가 될 것 같은데 뉴 변이 국내 유입은 아직 없어 보인다. 가능성 모니터링 계속한다 해서 최근 뉴 변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국내는 아직 뉴 변이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유입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바이러스는 GR0 바이러스로 현재 국내에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G형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다. 아울러 기존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들은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10개 정도의 변이가 발견되는 것과 달리 뉴 변이는 32개의 변이가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뉴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고 백신에 대한 회피 능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대본에서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뉴 변이 확진자 유입은 없다. 방역 당국도 전문가 의견에 동의한다. 아프리카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수검사로 분석하고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 오후 4시 기사인데요.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뉴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4시의 기사에서는 영국 BBC 기사에 따르면 남아공에서는 총 77건의 뉴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다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 하여튼 국내에서 이게 만약 발생된다면 증시에도 굉장한 후폭풍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장중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공급 계약 공시가 장중에 나오면서 장중에 한 3% 이렇게 급등시키는 장이 이렇게 막 고꾸라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시키는 역할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도 셀트론이 2%대 상승 그리고 시간 외로도 1.4% 상승하면서 뭔가 좀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을 오롯이 좀 받는 시세 흐름을 보였죠. 오늘 485억 정도의 레키로나 이제 공급 계약 공시 셀트론 헬스케어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고요. 사실상 이제 바이오시밀러처럼 약간 이제 재고를 쌓아놓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느 정도 어디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거의 물밀듯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재고 쌓아놓으려고 가는 물량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매출로 아마 찍히지 않을까, 거의 찍힌다고 보는 그런 물량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상기 계약 금액은 21년도 11월에 발생한 구매 주문건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12월 31일,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코로나 이제 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참, 공급을 점점 늘려나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누 변이에 이 레키노나가 이제 효능이 있다는 걸 좀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마 검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된다고 하고 검증이 이루어지면 사실 굉장히 큰 모멘텀이 강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장중 공시로 나오면서 시세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오늘 전체 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급등,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셀트론 그룹주도 오늘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누 변이, 새로운 변이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해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델타 변이보다 좀 심각한 어떤 돌연변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게 퍼지고 전파될 경우 상당한 좀 글로벌 증시에도 타격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 보여져요. 어쨌든 왜냐면 문을 닫을 거니까 경제가 봉쇄하는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좀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수급 자체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HO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루 이틀 상관으로 뭐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29일에는 또 국내 방역 당국이 또 이제 그 뭐 긴급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출렁이는 또 이제 하나의 또 변수가 발생했네요. 하지만 이게 추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델타 변이도 그렇게 막 무섭게 그렇게 좀 느껴지고 또 우려했지만 전체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해 나갈 수 있고 인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 대응할 수 있는 또 채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을 망가뜨리는 역할까지 가진 않는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이게 만드는 역할은 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전략에 참고하시고, 이래나 저래나 뭐 연말에는 뭐 강한 어떤 지수 상승의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차분하게 내년도를 위한 어떤 준비의 장을 마련하는데, 포트를 마련하는데 11월 지금 현재 말, 그리고 12월 달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참 금요일 날 또 좋지 않은 내용으로 증시가 또 출렁거리는 걸 또 말씀드리는 게 또 좀 참 쉽지는 않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말에 또 나오는 내용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불금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